김세라의 법률 톡톡입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마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국민청원에 참여했거나 법원에 진정서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정인이가 사망할 때까지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어떤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학대 양모에 대해 살인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앵커님이랑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좀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공분에 사고 있죠. 네. 양부모들이 포항과 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라 더 안타깝기도 한데요. 일단 정인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상황에서 홀트 복지를 통해서 친양자 입양된 정인이가 입양 8개월간 심한 학대를 받다가 결국 작년 10월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아이를 부검한 결과 뼈가 골절되고 내부 장기에 절단까지 있었을 정도로 심하게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네. 결국은 양모의 학대와 상해 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문제는 사망 전까지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응이 없었고 계속 아이가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에서 아마 학대 행위가 더 심해졌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결국 정인이가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정인이가 이 정도로 학대 당하기까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또 경찰에 네. 신고도 했지만 결국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해 양모에게 돌려보내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입양돼서 있었던 한 8개월 남짓 동안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병원의 의사들까지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었더라고요. 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고요. 아이가 숨지기 전에 보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사 의뢰, 차량에 장시간 방치된 정인이를 발견한 시민도 신고를 했었고, 네. 또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또 신고하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정인이 몸의 상처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고 소아과 전문의 소견도 부모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소견이었지만 모두 무시되었고요. 네. 대부분 양부모의 진술을 그대로 수사기관이 따르면서 학대 의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뇌사 종결되었고 심지어 아이의 몸자국을 보고 이제 양모가 몽고반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경찰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아이를 최종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사실 이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2016년부터는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법률에 따라서도 즉시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대가 발견이 되면 제지하고 격리한 뒤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또 장기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런 조치들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제도나 법을 적절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던 네. 것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은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사, 수사기관의 인지성, 감수성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네. 여전히 지금 정인이 사건으로 부각이 된 것이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아동학대 문제는 집안 문제로 치부하거나 제대로 수사 없이 부모의 말만 믿고 원가정으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죠. 네, 또 법률이 또 개정이 되긴 했더라고요. 지난 1월 8일에서 국회 통과를 됐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 자세히 네. 보면 민법이 개정됐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또 일부 개정이 됐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수사 조항이 이제 그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인이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늦장 대응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그런 법 개정으로 네. 볼 수가 있고, 또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있어요. 예전부터 친권자의 그 권한 중에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징계권이 이번에 민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양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며칠 전 이제 검사가 살인죄로 공소 내용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 네.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그 여론의 힘이 작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검사가 애당초 기소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했었거든요. 근데 재판을 하던 중에 최근에 며칠 전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네. 변경 신청을 한 건데, 이제 그 차이를 보면은 일단 법정형의 차이가 커요. 네.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인데, 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하고요. 자, 이 두 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물론 사망에 대한 고의 여부가 될 것인데, 꼭 내가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정인이 상태를 보면 온몸에 멍투성이었고 골절도 있었고, 그 내부 장기가 찢어져서 그 출혈로 복부 전체에 피가 가득한 상태로 아이가 네.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데, 또 그 아이의 나이를 보면 두 돌도 되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네. 굉장히 약하고 작은 상태였던 것을 보면 그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 폭행을 했다, 상해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고 보고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말 못하는 아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네. 학대당하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08년부터 여기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방송을 했는데 지금이 세 번째더라고요. 예. 네. 매년 빠지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네요. 여전히 또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또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경찰에서 또 무슨 부서를 확대하고 뭐 누구를 징계 처분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지금의 제도와 지금의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잘 활용해서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발견하고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 정인이 이번 죽음만은 헛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잘 계속돼서 제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방송하는 네.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일명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와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